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아버지가 겪었던 소름 끼치는 길. 아버지가 예전에는 토목업을 크게 했습니다. 잘 아시죠?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건설업이 호황이었죠. 89년도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집에 안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건설업 하시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술 한잔 안 하시는 분이라 매일 일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오셨는데 너무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려서 2살 터울 형과 같이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생전 안 보시던 뉴스를 보시더니 갑자기 아이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왜 그래 했는데 바로 집 전화가 오고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데리고 택시를 타시고는 병원으로 갔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하시는 공사 중 12m 땅을 파는 공사를 하시던 중 벽면이 붕괴되어 아버지만 살고 같이 일하던 분 4명은 숨진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살아나셨지만 문제는 그때 돌아가신 분 중 아버지의 불알 친구분이 있었죠. 아버지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그 후 시골을 약 10년 가까이 못 갔죠. 나이가 들어 제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을 하면서 점심때는 아버지 차에서 낮잠을 자려는데 눈만 감으면 누군가 차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전 가위 비슷하게 눌려서 눈도 못 뜨고 말이죠. 그 누군가 차에 들어와서 차문을 열고 클락션을 누르고 차를 흔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무서운 점심시간이 지나면 눈이 떠졌죠. 그때가 여름인데 그런 일을 겪으면 입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한 1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점심 먹고 아버지 차에서 자면 누군가 난리를 피웠죠. 그 현장은 H건설이 재건축한 안양의 H단지입니다. 그 현장은 유독 공사가 안 돼 적자를 받고 하자보수로 큰돈이 깨진 현장입니다. 그 정도 하자보수 비용이 나올 정도면 중견건설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였죠. 우여곡절 끝에 그 현장을 끝내고 잠시 쉬는 기간에 평소에 한 번도 없던 아버지의 잠꼬대가 심해졌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저도 놀라 깰 정도였죠. 그렇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제가 잠에 깨니 웬 여자가 나에게 말하게 너 아버지 친구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외할머니는 부산 5대 갑부의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날 그 당시 치매에 걸려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셨는데 외할머니는 아버지가 출근하면 아침상을 뒤집고 엄마 머리를 잡고 내가 몇 년 전부터 니년 방 구석에 시커먼 놈 봤다. 어디서 바람지리고 하며 싸웠습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절에 가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집은 절에서 크게 구슬했습니다. 저는 안 갔고요. 그렇게 매일 술을 바치기를 3개월. 갑자기 머릿속에 답이 나오더군요.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분이시구나. 그 확신이 드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술을 사들고 술을 집어던지고 화를 냈죠. 온갖 쌍욕과 함께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을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악몽도 줄어들고 집안도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중 아버지가 다시 악몽에 시달리시더군요. 꿈 내용에 죽은 친구가 반쯤 타서 아버지에 나타나 무겁게 죽었는데 뜨겁게 지낸다라고 하셨다고. 아버지는 그 꿈 이후 오랜만에 시골에 가서 저와 함께 친구분 묘에 갔는데 묘가 반쯤 타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아무 말 없이 친구분이 좋아하신 소주를 몇 병 사오라고 한 후 아무 말 없이 몇 시간 동안 친구분 묘에 술을 뿌리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난리를 피우니 집안이 조용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조금씩 나아졌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악몽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 몇 번의 구슬하였죠.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요. 노력과 정성을 많이 했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기에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으로 케이블 방송에 나온 무속인 중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같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구슬했는데 핵심은 아버지 친구가 죽은 것을 너무 억울해했던 겁니다. 겨울 농사 없을 때 용돈벌이 한다고 오셨다가 돌아가신 거죠. 친구에게 하소연하러 왔는데 친구란 놈이 귀신이고 나발이고 흥미도 관심도 이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아들에게 갔더니 아들은 그나마 조금 느끼는데 역시나 부전자전이더라. 그래서 아버지 친구 귀신분이 제발 자기 좀 알아달라고 우리 집 식구들에게 다 갔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심기가 있는데 외할머니가 죽어서 부처가 돼서 꼼짝을 못했다는군요. 결론은 이제 아버지 친구분은 좋은 곳에 가졌는지 집안이 조용하고 이제 조금씩 잘 풀립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큰집 조카들이 죽고 바보 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홍수.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북부의 중소도시로 1998년에 크게 홍수가 나서 인근 상가나 주택이 침수되는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비가 새벽에 많이 와서 저희 부모님도 가게를 지키시다가 차를 버리고 오실 정도였죠.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가게나 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셔서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초등학교 같은 비교적 고지대의 대피 장소로 대피해야 했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만 계시는 집에는 사람들이 가서 데려가기로 했답니다. 할머니 한 분만 계시는 집에 두 분이 모시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작았지만 야라고 들리더랍니다. 날씨가 너무 거세서 혹시나 안에서 다치셨나 해서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를 불렀지만 엄청나게 들어오는 물로 인해 상황이 급박해져 가는데도 그냥 그렇게 야소리만 들리더랍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할머니를 구하러 온 두 분도 일이 더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나무로 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간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만 가득 차고 있는 방 안에서 두 분을 부르는 소리만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고 하네요. 두 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허리 넘어서 계속 차오르는 물을 겨우 헤쳐가면서 다행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그곳에 있었으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대피소로 오니 그 집 할머니께선 이미 옆집 사람이 도와줘서 먼저 도착하셨다고 하네요. 혹시나 해서 다른 집에 계신 분이 비명을 질렀나 했지만 할머니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사고를 당하신 분은 없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여름이 되면 아직도 그날 아무도 없던 방에 들렸던 비명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양이 울음소리. 난 쌍둥이고 위로 10살 차이의 누나가 있다. 10월의 늦가을 일요일 아침. 잘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 누나가 나에게 묻더라. 어젯밤에 왜 불 꺼진 컴컴한 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냐고. 난 뭔 소리냐면서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길래 너 뭐하니?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네. 난 기억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넘겨버렸지. 근데 그 일이 있고 3일 뒤 밤에 잠을 자는데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지 하며 졸린 눈을 살짝 떴는데 내 쌍둥이 동생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네. 놀라서 니 뭐하는데 물으니까 그 뭐랄까 해지는 목소리랄까. 설명이 안 되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데 네가 가져갔냐? 라며 날 쳐다보는데 눈이 감겨 있는 거야. 그러곤 쓰러져 버리더라고. 너무 놀라서 누나 방으로 뛰어갔지. 누나를 불러서 내 동생이 한 짓거리를 말해주니까 주방으로 가더니 꿀물을 타서 내 동생을 깨우더니 먹이더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나 옆에서 같이 자라고 해서 그날은 누나 방에서 잤어. 근데 또 3일 뒤에 자고 있었는데 추운 거야. 너무 추워서 일어나 보니 부엌에 있더라고. 내가 손에 그 당시 내가 좋아하던 구슬을 손에 한 움큼 쥐고 있었는데 잠들 때 난 손에 구슬을 쥐고 잔 기억이 없었기에 뭐야? 라고 나지막히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 같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놀라서 손에 쥐고 있던 구슬 팽겨치듯 다 버리고 누나 방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누나랑 같이 부들부들 떨면서 부엌으로 나와서 불을 켰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고 구슬만 나뒹굴고 있었지. 근데 구슬 중 하나가 깨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 깨진 게 아니라 깨졌더라고. 뭐지? 하며 누나가 살펴보더니 누나도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부모님 방으로 가서 아빠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아빠가 살펴보더니 터진 구슬 어디서 구했냐고 묻길래 자세히 보니 보름 전 공터에서 주운 거더라고. 그래서 희한하게 생겨서 가져왔다고 말했더니 아빠가 알았다며 들어가서 자라고 하곤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져오더니 터진 구슬에다 붓고선 좋은 곳으로 가거라 하며 빌더라. 그 일 이후론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누나가 이야기해 주더라. 그 구슬, 고양이나 개의 누나일 거라고. 그 말 들으니 생각나더라고.
그때 공터 앞 풀숲에 타 죽은 고양이가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타 죽은 고양이 보고 우웩거리며 놀다가 하얗게 생긴 구슬 같은 게 떨어져 있길래 주워왔었던 기억이. 내가 이 사건 이후로 냥이를 진짜 싫어한다. 어릴 땐 진짜 개소름이었는데 말로 하니깐 별로 안 무섭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